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러로쌤입니다. 자,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주정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다우지수 일주일 이상 횡보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앞두고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성 자체는 좋아요. 지금 현재 추세는 잘 만들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기 위해서 숨고르기 구간을 가지면서 쉬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그동안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기술주 쪽에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국채금리 상승 때보다는 이제 하락폭이 적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뭐 600포인트 이상 덜 밀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중바닥성 움직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날 말씀드렸죠. 양봉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13,600을 회복하면은 이후가 흔들기는 나와도 괜찮다.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유지만 해주면은 14,000 쪽으로 붙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느리다, 좀 약하다라고 하면은 21선 이렇게 지금 거의 다 올라왔는데 21선 터치하고 올라갈 것이고 힘받아서 갈 것이고 시장이 강하다라고 느껴지면 14,000포인트 쪽으로 자체적으로 먼저 올라가서 터치하고 돌파하면 좋겠지만 돌파 못해도 된다. 일단 도전하고 21선 올라오는 거 살짝 기다렸다가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우가 나스닥을 조금 기다려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고르기 하면서. 자, 글로벌 이슈로는 간단하게 이제 세계은행이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5.6%로 상향 조정했다. 1월에 예측한 것보다 1.5% 상향 조치한 겁니다. 이게 글로벌 백신이 이제 원활하게 좀 공급되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완화되면서 이제 기존의 4.1%에서 5.6%를 1.5%나 상승하는 이런 상향 조정을 보였다 보시면 되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4.3%로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백신이 개발된 한국 쪽으로 가속화되면 5%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신흥국에도 백신을 좀 신속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증시가 또 중요하죠.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제 뭐 변동성이 커지니 경계감이니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내마연여의 날 하면은 언제나 좀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만기는 그렇게 우려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만기에 만약에 조금 밀려봐야 3,200 흔들기 정도 수준이고, 이제 3,250 전후에서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냥 일주일 전 주가 그대로예요. 오늘 뭐 밀린 게 1% 거의 1% 가까이 되는데 1% 수준이면은 3,216포인트로 3,200 위쪽에 있죠. 그래서 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200 돌파한 다음에 숨고르기 사상 최고가 앞두고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다. 이때 이번 주 초에 그 수급 동향이 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뭐가 중요하다? 선물이나 옵션 동향 쪽을 잘 봐야 된다. 이게 이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6월 만기 내일이죠. 내일 이후의 움직임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뭐 충분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선물 동향 같은 경우 주식은 조금 매도했지만 오늘은 살짝 뭐 누르면서 주식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일부 했지만 이제 그 선물 동향에서는 크게 매도한 게 없다. 대신 옵션 동향에서도 풋옵션을 조금 더 매도하면서 콜옵션보다는 매도 이 하락 포지션이 좀 더 커서 중립 이하 정도의 포지션을 만들었는데 지금 6월 만기일까지 해서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해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18,000 계약 매수 우위예요. 그래서 뭐 나쁠 게 없다. 선물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주에 콜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249억이니까 거의 250억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했죠. 그리고 금요일하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이틀 동안 또 250억 정도를 매수를 했죠. 그러면은 지난주부터 해서 거의 그 300억 가까이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의 콜옵션을 매수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위쪽에 막혀있던 부분을 열어준 것도 있고 내가 쪽이 많기 때문에 급등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이제 6월 만기 그리고 만기 이후에도 이 3,200포인트 쪽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이 정도는 유지해 주면서 위쪽으로 갈 가능성 한 3,300 한 초중반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흔들림이 나오거나 혹은 3,200 지지력 테스트 정도가 나와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번 만기는 변동성이 아주 크기보다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방향성은 위쪽 방향, 추세는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웠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32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래에 내려왔다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은 뭐 횡보 구간이죠. 오늘 1% 밀린 거고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누워 있고 횡보 구간이죠. 이 횡보 구간 사이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잘 잡혀 있다라는 거.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 뭐 얘기 나오면서 한 차례 이렇게 밀리고, 뭐 이중바닥성, 다중바닥성 움직임, 한 3중바닥 만들었죠. 다중바닥 움직임 만들었지만 980포인트만 회복되면은 괜찮습니다. 980포인트 회복되고는 흔들기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980을 이겨내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1000포인트 돌파 시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최고치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종목별로 넘어가면 이제 삼성전자가 쉬고 있고 뭐 SK하이닉스도 좀 쉬하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쪽이 회복되면 좋은데, 이재용 부회장 뭐 오늘 칼럼을 제가 뭐 기고를 했으니까 내일 아마 확인하실 수 있고, 내일 오전이면은 이제 팩트경제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뭐 사면 혹은 뭐 가석방 쪽으로 뭐 방향이 정확하게 잡혀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나서 82,500원 위쪽으로 넘어와서 기존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정도는 될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당연히 뭐 긍정적이고 전체 반도체 업종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큰 결정을 내리는 데는 당연히 그룹 총수가 있는 게 속도감, 그리고 큰 결정을 내리는데 당연히 뭐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뭐 발빠르게 움직이고 이제 삼성그룹 총수로서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권 정도는 탈피하는 정도 모습 보였죠. 5G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공장 증설 확대되는 거 확정,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이제 석방이나 가석방이나 이제 사면 쪽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다,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수, 우리나라 증시 전체의 IT 성장주 쪽에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OE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제 유가가 7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2년 8개월 만에 7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유가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WTI,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이게 7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70달러 넘어가는 게 트럼프 시대에는 이제 화석연료, 그래서 뭐 셰일 쪽으로 해서 이제 생산을 더 많이 해서 찍어 누르는, 70달러 아래로 찍어 누르는 추가 상승을 막는 역할을 했었는데, 바이든은 친환경 쪽을 좋아하니까 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봐야 된다. 증산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 부분을 용이 70달러를 넘어서 추가 상승을 하는 것을 용인해 주는지에 대해서 바이든이 어떻게 나온지를 좀 봐야 된다. 트럼프 때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70달러는 넘어갔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에 왔으니 이제부터 유가를 조금 관심 있게 볼 만합니다. 만약에 80달러를 넘어가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건설주나 이런 쪽에도 다시 한번 뭐 좋은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플랜트 쪽 사업부터 시작해서 중동에서 80달러 넘어가면은 중동 국가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특히 뭐 100달러 넘어가고 하면은 난리 납니다. 그러면은 뭐 건설주나 이쪽이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주 쪽, 조선주 쪽 다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이제 슬슬 가져봐야 된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유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SO일 중심으로 보면 된다. SO일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아람코 아니에요. SO일의 최대 주주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아람코라고 딱 써있죠. 이게 아람코가 사우디의 이제 국영회사고 세계 이제 뭐 최대 뭐 석유회사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SO일의 뭐 최대 주주이면서 이제 유가 상승하면 SO일이 당연히 올라온다라고 작년 중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그 당시에 뭐 6만 원 아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5만 원대에서 말씀드린 게 벌써 지금 10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꾸준하게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7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70달러 위쪽을 잘 유지해주고 80달러를 넘어간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51 보시고 그 S51 외에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나 GS 같은 경우가 이제 정유 사업을 하고 있죠. 같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요 여행주, 항공주 뭐 이쪽을 좀 볼만한데 대한항공은 뭐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항공주 중에서 유일하게 걱정이 안 된다. 나머지는 여객 부분이 부진하면서 어렵게 흘러가는 대한항공은 여객 대신 사람 대신 화물을 실어서 날르면 된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걱정할 게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자,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이제 7월부터는 백신 접종자의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휴가에 대비한 격리 없는 여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못 나가는 게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못 나가고 격리 때문에도 잘 나가기가 어렵죠. 근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신을 빠르게 접종 받으세요라는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또 이제 간접적으로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 주변에도 지금 맞은 사람들이 많은데 타이레놀 사다 놓고 많이 맞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담으로는 타이레놀을 미리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열이 올라오거나 증상이 나오면은 먹고 별다른 증상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약 없이도 그냥 잘 넘어간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희 아버지도 맞으셨고 그리고 저희 금요일 날은 저희 어머니도 이제 예약이 돼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로 맞으신다라고 하는데 뭐 제 지인 중에는 화이자 맞은 사람도 있고 다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는 좀 건강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 백신 이제 접종하시고 다들 좀 건강하게 무사히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름에는 이제 좀 휴가를 좀 이제 즐겁게 다녀올 수 있는 그동안 얼마나 갑갑했습니까? 이제는 조금은 나아지는 단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랑 이제 국토교통부가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 괌, 대만, 사이판 쪽이랑 함께 트래블 버블을 이제 추진한다라고 하죠. 여행 안전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래블 버블은. 그래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그럼 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자국민 상대로는 여행 경보를 대폭 완화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8일 이제 소식이니까 오늘 나온 소식이니까 기존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다시 한번 이제 명확하게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급을 막 조절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안전하게 등급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뭐 티웨이 항공, 그리고 뭐 하나투어, 뭐 이거는 뭐 이제 매각 관련 기대감이나 뭐 이런 쪽 관련된 쪽도 있으니 같이 보시면 되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 그리고 모두투어, 뭐 참 좋은 여행이나 뭐 노랑풍선, 레드캡터 이런 종목들 뭐 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여기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함께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데 호텔신라가 이 97,000원, 95,000에서 98,000원 요 사이 넘어가야지 10만 원대를 오랜만에 봤다라고 했는데 10만 원대 충분히 넘어가서 추가 상승 가능성도 보입니다. 대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휴식 구간을 가지면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행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뭐다 텍스 쪽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이런 종목들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뭐 JTC까지 뭐 함께 곁들여서 보시면은 된다. 근데 뭐 굳이 JTC까지 안 가도 글로벌 텍스프리 한 종목만 보셔도 뭐 복잡하지 않게 깔끔하게 보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마스크도 이제 백신 접종자 늘어나면 이제 그 증명이 되면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된다라는 얘기 기존부터 얘기 나왔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뭐 여전히 뭐 이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28만 원 회복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차례 이탈은 했었는데 다시 한번 28만 원 건드려주는 모습입니다. 회복 시도 나오고 있으니 이번에는 좀 21선 18만 5천 원 부근 쪽으로 넘어가는지를 잘 보세요. 18만 5천 원 넘어가면은 아모레퍼시픽은 또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코스메카 코리아라던가 뭐 이런 이제 OEM, ODM 관련주들, 뭐 한국콜마나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이죠. 이런 관련주들도 분명히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백신 기대감으로 화장품주 그리고 전일도 말씀드렸듯이 뭐 레이라던가 이런 치과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함께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뭐 멋진 모습 보이고 있죠. 참고하시고 휴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그 보톡스 제품이나 이런 휴젤 같은 경우 뭐 신공장 완공으로 해서 이제 연간 800만 실린지 규모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모멘텀으로 이제 휴젤 같은 경우가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뭐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도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었을 때 우리 미와 관련된 쪽
이런 분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함께 가져보시라고 지금 한 달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남북 경협주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하는 게 이제 남북 경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전 국민이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현재 집권당이 원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랑 이제 일부 의원들 그리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협의회를 열고 대북 외교 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아난티 같은 이런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티가 이 10,000원대를 잘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지난 미국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10,000원 정도 요 구간에서 뭐 횡보하면서 잘 기다려준 21선 올라오고 하는 이격 좁히는 걸 잘 기다려준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이 될 수 있겠죠. 기존에도 8,000원 넘어가면 10,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00원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인디에프라든가 이런 경협주들 많죠. 기존에 뭐 대하TI라던가 이런 종목들 뭐 많습니다. 종목들은 대하TI는 진작부터 뭐 6,000원 넘어와서 6,000원 공방 계속 벌이고 있었는데 6,000원만 유지해주면 뭐 저 위쪽으로 다시 한번 뭐 넘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철도 관련주들도 있고 그리고 뭐 성신장애나 뭐 최근에 좀 이제 건설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성신장애라던가 유진기업이라던가 뭐 한국석유라던가 이런 뭐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관련주들도 뭐 꾸준히 볼만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뭐 티플렉스 같은 경우 이쪽은 이제 뭐 중국 쪽이랑 미국이랑 뭐 관련된 쪽도 엮여서 이제 히토류 관련주로도 유니온 계열이랑 뭐 엮이고 있죠. 이런 티플렉스 같은 경우 티플렉스 뒤따라 움직이는 게 이제 포스코엠텍이나 이제 해인 같은 종목도 있는데 이 티플렉스가 대장으로서 4,500원을 먼저 돌파해서 이제 안착해 주려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북경협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이제 의료 로봇 분야의 스타트업이죠. 이제 바이오트 코리아랑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성장 기대감이냐라고 하기에는 MOU로 성장 기대감? 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대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21,000원에서 23,000원 박스권 구간이다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이탈했었지만 다시 한번 회복을 보이면서 거기다 21선 올라타면서 23,000원대, 23,000원에서 23,500원 사이 정도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약 한 10% 정도는 위에 남아 있죠. 참고하시고 뭐 FNF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뭐 섬유업종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나투자증권에서 MLB 중국 시장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수요 증가 쪽으로 해서 기대감을 모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0만 원을 넘어가는 좋은 모습입니다. 50만 원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 더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50만 원 기준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황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백신 관련해서 그리고 코로나19 이제 완화 기대감 쪽으로 해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으니 이건 주식하고 별개로도 우리 생활이 많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코로나랑 공존하더라도 안전하게 공존하느냐 위험하게 공존하느냐가 차이가 있겠죠. 안전하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이런 뭐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들 많이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백신 접종도 하시고 이제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